몸은 의사에게, 마음은 심리사에게. 인턴 레지던트 심리사 채용 공고.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는 WPI 상담 모델에 근거한 심리상담 및 코칭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와 상담 교육 및 연구 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 상담 및 교육 수련 활동을 받을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의 심리사를 모집합니다. 인턴 및 레지던트 상담사 과정에서는 심리 상담과 코칭과 관련된 서비스, 수련 및 연구 교육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국내에서는 인간 마음의 아픔과 삶의 문제를 다루는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 수련 과정에서 체계적인 임상수련 과정이 없다는 아쉬움에 심리상담 및 코칭 활동의 실질적인 수련 및 실습 활동을 센터의 인턴 레지던트로 근무하면서 임상실습 수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몸을 다루는 의사들은 6년의 의과대학 교육과 의사 자격증을 받은 이후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펠로우로 이어지는 임상수련이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심리상담, 코칭 활동의 경우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육 이후에 체계적인 임상실습 수련 과정이 없습니다. 심리상담과 코칭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 활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심리상담 코칭 관련 대학원 학위 과정은 실제 상담과 관련된 수련 교육에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임상 장면에서의 전문 능력 수련 기회는 개인적인 노력 이외에 찾기 어렵습니다. 본 센터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 심리사로 참여하는 분은 현재 일반 교육기관의 상담교사, 대학 수련병원에서의 인턴이나 레지던트의 근무 조건에 준하여 대우합니다. 본인의 대학 전공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대학 졸업 후 대학원 교육이나 조직생활의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기회를 활용하여 심리상담 및 코칭 전문가로 자신의 삶의 이력을 바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 인간의 마음의 아픔과 삶의 문제에 대한 임상수련의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는 분, 또 자신이 인간의 몸을 다루는 의사가 아닌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심리상담 전문가로 새롭게 개발하려는 분들에게 좋은 취업 및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접수 마감은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까지이며 지원 방법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이메일 wpipc@naver.com으로 인턴 레지던트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면접 합격자에게는 정해진 일정의 필기 및 구술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자격 요건과 수련 혜택 등 자세한 사항은 본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홍윤희 어머니 인터뷰 내용을 듣고 조금 놀라셨죠? 아니, 이게 항심소에서 갑자기 무슨 내용이냐? 홍윤희 ADHD라고 담임선생님과 또 상담교사,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로부터 그렇게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어라. 아니, 우리한테 왜 약을 먹여요? 얘가 왜 문제라고 그래요? 얘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됐는가? 여름방학 중에 홍윤희와 그 가족을 제가 상담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봤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비슷한 이 ADHD라고 진단받는 아이에 대한 상담, JTBC의 용감한 솔로 육아, 내가 키운다 17회 이지연 씨가 자기 아들 우경이가 만 4살 때 처음으로 ADHD 확진을 받았어요 라는 사연을 가지고 나온 TV 프로를 우연히 제가 보게 됐습니다. ADHD 이제 확진을 받았어요. 약물 치료를 꼭 병행해야 하는 아이라고 이제 약을 먹이기 시작했죠. 네. 7살짜리 아이와 하는 대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안녕하세요. 집 하나만 그려보자. 내 집을 그려야지. 우경아,
너 누나 있잖아. 누나에 대한 너의 마음을 좀 얘기해줘. 그건 얘기하기 힘들어요. 엄마는 좋아? 네. 어떤 때 제일 좋아? 몰라요. 저희 검사에서도 우경이가 ADHD는 해당이 되는 걸로 확실히. 나와요. 그거는 뇌 시냅스가 서로 연결이 안 되게 되는 정확한 건가요? 말씀인데요. 맞아요. 태어날 때 주의력을 담당하는 신경회로의 시냅스에 기능이 좀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유전인가요, 선생님? 네. 갖고 태어나는 건 맞아요. 폭력적이고 고집과 억지, 오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흐름하고 속마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검사의 일부를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주 뚜렷한 ADHD의 프로파일이 보이고 너무 있습니다. 충격적인데, 선생님? 에이, 눈 뜨자마자는 안 되지. 약속했잖아. 왜 약속을 지냐고.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자산은 그래서 엄마의 공포인 거예요. 어우, 정말. 이런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이요. 불안이 높아져. 울타리, 경계가 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공황장애 약을 먹은 지 지금 거의 1년이 돼가는데 모래알 같은 하루하루 속에서 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변할 거라고.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우경이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지금 짧은 그 방송 장면을 여러분 보셨죠? 이지연 씨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엄청 힘들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어머니의 무지가 아닌 어머니의 나름대로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기 어려운 아이를 ADHD 환자로 만들어버리는 비극적인 이 경우를 JTBC 용감한 솔로 육아에서는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의 무지와 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사기에 가까운 행위가 이 JTBC 가짜 방송도 아닌 이 방송에서 생생하게 나올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로 오늘 황심서 또 황심대학원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JTBC 용감한 솔로 육아 내가 키운다. 이지연 씨가 거의 아들인 우경이를 14살 때 처음으로 ADHD 확진을 받았어요. 하라고 하는 이 멍청하고 바보 같고 이 엉뚱한 아들 환자 만들기 놀이에 어떻게 참여했는가에 대한 생생한 해설 방송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ADHD라고 4살 때 확진을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ADHD를 정신병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한테 특히 아이한테 그 아이가 뭐 학교 생활이든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큰 문제를 겪고 또 본인이 저가 진짜 힘들어요. 엄마,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지 않는 한은 이 정신병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도 인간이 어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 발달하면서 우리가 좀 더 문명화된 인간이 되는 것처럼 마치 원시인 야만인 같다가 문명화된 인간이 되어 간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어린아이한테 정신병이라는 그 진단을 붙이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정도의 상식은 존재해야 되는 사회인데 어린아이나 청소년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이런 거는 마치 어른인 뭐 이모 후보, 윤모 후보를 사이코패스다 또는 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신병자로
진단하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뭐 인간을 정신병자로 만들고 병원에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는 너무나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아이의 경우에는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이고 사회의 어떤 일관된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적어도 인간을, 특히 성장하는 아이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아이에게 있어 이렇게 정신병 확진을 그것도 4살 때, 그걸 엄마가 그게 부당하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기보다는, 와, ADHD 확진을 받았어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하는 이런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 건 상당히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전 들었다는 거죠. 내가 키운 데 어떻게 했냐면 ADHD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기에 주로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산만한 과잉행동 장애,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아이가 상당히 산만하고 과잉행동을 하고 충동적이다라는 그런 아이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나요? 아니면 태형이 얌전히 있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말을 따르는 그런 아이를 볼 수 있나요? 아이가 부산하게 돌아다니고 정신없이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물론 그것이 식당에서 애들이 그러면 그거는 못하게 어느 정도 부모가 관리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게 아이의 특성인데. 그런데 이지연 씨 뭐라고 하냐면, 우경이는 화가 나면 그냥 확 폭발하는 스타일이니까 이게 완전히 터지는 애예요. 참지를 못해요. 기다리는 게 너무 우경이한테는 괴로운 일이에요. 네, 기다리는 게 괴로운 건 우경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나 어른이나 다 힘들어해요. 뭐를 할 때 기다릴 때 우경이가 괴로울까요? 이지연님은 지금 자기 아들이 어떤 때는 잘 기다리고 어떤 때는 괴로워서 화가 나서 폭발하는 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참 놀라운 엄마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늘 아이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좀 약한 정도면 놀이치료 받고 하세요 하는데 우리 아기는 약물치료를 꼭 병행해야 하는 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사가 약물치료를 했어요. 환자 정보예요. 4살 되는 애한테. ADHD 정상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권고하는 2가지 치료법, 행동치료와 약물치료예요. 행동치료라는 것이 상담을 통해서 놀이치료 같은 거고, 약물치료는 일상 기능에 장애가 올 정도의 상태를 가진 아이들에게 권유하기도 한다. 사실은요,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ADHD 이 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를 아이들의 부산한 행동, 주의가 산만한 거를 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우리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중요 아이템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의도로서 무작스럽게 많이 진단명을 때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의사가 그런 아이들을 뭔가 본인이 치료라고 해줄 수 있는 건 약 처방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정신병 치료와 마찬가지로 정신병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게 되면 아이의 신체적인 기능이 완전히 다운돼요. 소위 말해서 코끼리도 잠재울 수 있는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치 아이의 부산하고 과잉 행동이 얌전해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마치 치료가 됐다고 착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약물의 효과는 아이의 전반적인 신체 발육과 생활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 말은 뭐냐면 아이가 일상생활에 의욕이 없고 뭐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로 지내게 되는 그 상황이.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우경이라는 아이가 4살 때 진단을 받아가 이 약을 먹었는데 지금 아이가 7살인데 이 TV에서 나온 걸 보면 여전히 아이가 팔팔 뛰고 과잉 행동을 하는 모습을 잘 보이는 걸 보면 지금 아이한테 이 약을 먹인 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가 아이를 그냥 탁
조용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아직 안 간 다행스러운 상황이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지연님은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약을 먹이기 시작했죠. 네, 진짜 막막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남자아이고 또 사춘기라는 시간을 겪어야 되는데 내가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7살짜리 아이를 두고 이렇게 사춘기에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어머니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불안하고, 엄마가 불안하고 또 자기 삶에 있어 걱정이 많은데 아이마저 조용히 안 있고 나를 더 불안하고 미래가 두렵게 만드는 상황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 엄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 엄마가 아니면 누가 감당해? 엄마니까 자식을 당연히 감당해야 되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제 자신을 좀 자책도 많이 했어요. 엄마니까 당연히 감당하고 자식을 잘 키워내야지. 이지연 씨는 그러면 로맨티스트에다가 매뉴얼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벌써 느낌이 확 오죠? 예, 엄마니까 당연히 감당하고 자식을 잘 키워내. 이렇게 우리는 이지연 씨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지연 씨는 아들한테 그랬죠. 우경아, 엄마처럼 숨 쉬어봐. 그런데 아들은 지금 보면 거의 아이디얼의 로맨 만빵인 이 M자, 또 그보다 더 심한 상황, M자에다가 매뉴얼일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아이거든요. 왜? 싫어. 사람 말 따윈 듣기 싫어. 엄마를 그래도 사람 취급은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엄마, 내가 사람 취급은 하지만 나 엄마 말 듣기 싫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연은 그럼 동물 말 들을 거야? 야옹, 엄마가 그러면 멍멍이로 하자. 우리 막 그러면 펫놀이 할까? 그러면 멍멍이 야옹야옹야옹. 엄마는 본인이 엄마 싫다는 말을 하면 아이도 지가 갱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말 따위 듣기 싫으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럼 또 내가 가축이 되고 내가 펫이 되고 그러면 내 말을 들을 거야. 이런 아이하고 지금 아이 말 뜻을 아이 마음을 전혀 못 읽는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싫다고 하면서 엄마를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애기 기분 풀려면 다시 와 하면서 자리를 뜨라는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지연 씨가 얼마나 자기 아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이유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전혀 본인도 지금 불안하고 놀랍고 당혹스러워가지고 아마 솔로 육아니까 본인이 이 모든 것을 버거워하는 상황에서 있다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매일이 저게 반복이다 보니까 뭐 김구라나 다른 패널들이 하는 소리는 그냥 지나가는 멍멍이 소리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이지연 씨는 아이도 너무 괴롭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힘들고 아이는 안 괴로워요. 주변에 있는 엄마만 괴로워. 근데 아이를 계속 아이가 괴롭대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서윤이는 이제 딸이에요. 언니쯤 되겠죠. 미안해 하면서 우경이가 원하는 걸 끝내죠. 그 말은 서윤이는 이 로맨티스트거나 또는 리얼리스트거나 조용히 엄마 말을 잘 듣고 또 자기 책임 있는 아니면 휴머니스트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경이는 손으로 받아가 침 하면서 됐어. 네가 주는 거 나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공격성이나 불만을 잘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딸인지 동생인지 그렇게 되겠죠. 그죠? 서윤이는 그런데 참 착하게도 그때는 엄마가 불쌍하니까 어떻게 했으라도 엄마를 구출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우경이한테 큰 결심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난감 준 거. 엄마를 구출해야 된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서윤이는 뭐 리얼리스트나 휴머니스트 마음일 수도 있겠네. 서윤, 엄마가 우경이한테 계속 당하는데 엄마는 계속 착한 말로만 우경이 위로해 주려고 하고 그래서 엄마가 불쌍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우경이 편을 주로 많이 드는데 그래도 엄마가 저 사랑한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경이가 또 나 그동안 괴로웠잖아. 엄마랑 누나는 뭐 그동안 괴로웠어? 하나도 안 괴로웠잖아. 나 괴롭혀서 오히려 좋았지.
이거는 이제 되게 엄마 누나가 우경이가 너무 부산하게 하거나 지 맘대로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통제하고 그러는 거를 우경이는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지연이는 또 우경아 그렇게 말하면 엄마 진짜 섭섭해. 엄마 우경이 위해서 진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희생하고 정말 너만 바라보고 사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다 해주잖아. 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혼자 솔로로 아이를 키우는 이지연 씨,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불쌍하고 너를 위해서 헌신하니, 이런 아주 전형적인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내는 상황인데, 뭐 우경이라는 애는 사실 그런 것조차도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는 왜 아빠가 우리 같이 안 살아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불편하게 느끼는 거 다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우경이는 하나도 안 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연이는 너 그렇게 말하면 엄마 진짜 섭섭해. 가자고 할 때 안 같이 저리 가, 다 끄져, 내 눈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는 거. 그런데 이거는 우경이라는 아이가 ADHD 정상을 보이는 거에 대한 하나의 증거처럼 이 시청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인 이지연아 너무 힘들어요. 그 하나하나 말대꾸 다 해야 되는 게, 어떤 날은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끝까지 억지를 부리고 그리고 한마디도 안 줘요 저한테. 그러면 이 우경이라는 아이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거. 여러분 홍윤이하고 저하고 인터랙션 하는 거 봤죠? 홍윤이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그래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내버려 둘 때 아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지 하는 것조차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께 충족이 되면 또 저 말을 듣기도 하고 하는 게 얼마 되는데, 이 지연님은 본인이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라는 거에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아이하고 끝까지 말싸움을 하는, 그리고 말대꾸를 한대요. 이 엄마로서 이분은 나름대로의 책임과 역할은 생각하는데 본인의 마음도 모르고 아이의 마음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날은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7살짜리 아이와 하는 대화가 이게 대체 뭔가? 그런데 우경이가 말을 안 멈춰요. 오, 되게 똑똑한 것 같아. 어이, 구사령이나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언변도 아주 좋은데 어이, 나중에 김구라 같은 애가 되려나 봐. 이러면 이제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3살 때부터 말을 너무 잘했어요. 유치원에서 유일하게 대화가 되는 아이라고 선생님. 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서 공부 쪽으로는 머리는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머리가 좋고 수학을 잘하고,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되고 인성이 되고 이제 부족한 ADHD 뇌 구조를 먼저 바로 잡아주는 게 우경이는 제일 급선무더라. 오 마이 갓.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상황인지 아시겠죠? M자형의 아이들 중에서 상당히 자기가, 특히 남자애들 중에 이 호기심이 많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아이디얼 성향이 뚜렷한 아이들 같은 경우 머리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뭐라고 공격하냐 하면, 머리 좋으면 뭐해? 사람이 되어야지, 인성이 되어야지. 뭐 어떻게 인성이 되느냐? 조용하게 만들어야 돼요. 약 먹여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딴소리 안 나오게 만드는 거. 그거를 이 엄마는 지금 뭐라고 배웠냐면 ADHD 뇌구조를 바로 잡아주는 게 급선무라고 하는 걸 의사한테 들었어요. ADHD 뇌구조,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아무리 배움이 짧고 가방끈이 짧고 무식하다고 그래도 제가 40년 동안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저도 심리학을 배우면서 의사들보다 더 많이 뇌 기능과 뇌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데, ADHD 뇌 구조라는 말은 제가 40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의사들만 ADHD 뇌 구조 운운하면서 본인들도 본 적은 없지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은 저희들이 모시는 하나님이 ADHD 뇌구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ADHD 뇌구조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래. 그러면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은 또는 노무현 대통령 같으신 분은 어릴 때
어떻게 했대요? 노무현 대통령은 반에서 꼴 같은 애가 가방을, 아주 좋은 가죽 가방을, 이 가져온 걸 꼴배기 싫어서 칼로 그냥 북북 그었다 잘라버렸대요. 그러면 그거는 인격적으로 바르게 자라지 못한 인간이라고 지금 내구조가 그렇구나. 노무현 대통령 때 뭐 정신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이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김구라가 이제 뭐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그렇게 하죠. 이래서 이제 병원 간 거야. 우경이 예전에 그린 적 있지. 여기다가 집 하나만 그려보자. 오, 그랬더니 집을 그리니까 개집을 그려야지. 오, 그렇죠. 집을 그리면 개집을 그리지. 왜? 아니, 우리 집은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그리려면 너무 길고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집은 개집. 그 안에는 멍멍이가 사는 것. 1차 신청 심리검사 끝이에요. 예, 이게 우경이의 마음을 그리는 거예요? 아니면 개집을 그리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고 이제 노규식 의사 선생님이네요. 안녕? 우경, 안녕하세요. 우경이가 안녕하세요 인사해서 들어와. 선생님은 노규식이라고 그래. 선생님 이름이 뭔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선생님하고 내가 지금. 근데 이 선생님 웃기죠. 선생님은 노규식이라고 그래. 너 이름이 뭐니라고 안 물어요. 니보다는 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김구라가 저기 노규식 박사님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 잘도 유명하다. 그런데 애한테는 유명한 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ADHD 전문가. 야, 이런만 갖다 붙이면 대한민국은 전문가죠. 이거는 마치 옛날에 선거판에서 이 안철수가 세계적 스타 이래가지고 플랜카드 붙인 거하고 똑같은 그런 소리죠. 우경이 현재 상태도 점검할 겸 또 조언도 듣고 싶어서. 이분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이지연, 그동안 혼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ADHD 완전 전문가이신 노규식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완전 전문가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팬들이 내 마음이 다 편안하다. 전문가를 찾아가면 전문가가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이제 너무 기다렸어요. 전화를. 구세주 하나님을 만나는 이날. 자, 그러니까 반가워 우경아, 선생님은 노규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경이가 똑똑해. 노규식이라고 옷에 써져 있어요. 우와! 야, 내가 통쾌하다 야 우경아. 그러니까 팬을 똑똑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노규식 박사님은 그래, 네가 지금 똑똑한 척 있지. 나는 곧 너를 환자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제 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겠죠. 우리는 벌써 이제 또 이 노규식 의사 선생님의 마음도 동시에 읽으니까 그러니까 너 벌써 이 글씨를 읽을 줄 아는구나. 좀 민망하잖아요. 본인은 노규식이라고 점잖게 소개를 했는데 애가 건방지게 아니 선생님 이름 옷에 적혀 있는데 이러니까 선생님 놀랬겠죠. 그래서 장난감으로 놀이 상담을 시작하는데 자, 그럼 혹시 우경아 얘네들을 가지고 뭔가 내가 좀 꾸며봐 줄래? 그러니까 애가 뱀을 잡고 여긴 뱀의 나라예요. 이 뱀은 또 어떤 면이 좋은 면이 있어? 지금 뭔 소리야. 뱀의 나라는데 뱀이 좋은 면이 있다니. 선생님은 뱀탕이라도 해먹지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노규식 할 말이 없으니까 관찰 중 이렇게 노는 거죠. 우경, 여기 뱀들이 잔뜩 있어요. 뱀의 나라니까. 그래? 우경, 다른 뱀 없나? 그런 놀이가 종료해. 야, 우경아, 너 진짜 수고했다. 이 상대가 안 되는 이 선생님하고 노느라고. 뱀이 잔뜩 있는데, 그래? 그러니까 다른 뱀 없나? 그럴 때, 아니, 놀라면, 야, 뱀이 잔뜩 있으면 무슨 뱀이 있는데, 너는 어느 뱀을 좋아하니? 적어도 우경이가 뱀에 대해서, 뱀의 나라면 뱀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이 있는지, 뱀을 좋아하는지, 혹시 얘도 뱀탕에 관심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물어봐야지. 전혀 우경이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이분은. 그래 놓고 놀이 종료 끝냈어. 그래 놓고, 우경아, 누나 있잖아. 누나에 대한 너의 마음을 좀 이야기해. 아니, 지금,
아니 당신이 지금 내 마음을 읽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여기 있지도 않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누나 마음을 왜 읽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경이가 그건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지. 누나에 대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형제간에 이 비밀이 폭로되는 건데, 그러니까 애가 그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좋아. 엄마는 왜 또 갑자기 이야기해? 내 안 그래도 나를 이 병원에 데려온 거 열받아 죽겠는데. 그러니까 애가 아이고 진짜 그래서 덜어놓아요. 네 이러고.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좋아? 뭘 어떤 게 좋아? 벤? 누나? 엄마?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를 물어보려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물어봐야지. 막연히 어떻게 뭘 좋아하면 어쩌라고. 그러니까 애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 괜찮아, 선생님이 너 좋게 해주려고 물어보는 건 뭔 소리야.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놓고 나를 좋게 하자니 내 지금 억장 무너진다 야. 이 마음을 우경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이 할 말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면 될 것 같아. 선생님 지금부터 엄마랑 얘기 좀 해볼게. 오케이? 이제 나가도 좋아요. 뭐야 이 선생님 지금 내 마음을 읽어주는 거야? 아니면 나를 지금 열받게 만드는 거야? 어쨌든 나가라니까 좋아하네. 나가지. 이래가지고 이제 종료된 거야. 그러니까 또 이지연 뭐 또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렇게 참 뭘 떨릴 게 뭐가 있어. 엄마는 바깥에서 뭔가 엄청난 대단한 검사를 하고 아이에 대한 아이의 마음을 이 전문가가 읽어줬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지금 있는데, 근데 뭐라고, 아니 상담을 워낙 많이 받았는데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뭐 하나 더 듣고 싶은 마음에 긴장 많이 한 상태입니다. 패널들에 부응하느라고 이지연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예능 다큐 같은 거 할 때 전혀 지 마음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 스토리 만들어주느라고. 그러면 선생님 저도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해서 메모를 좀 하고 싶은. 당연히 지가 메모만 해요? 녹음을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못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 지금 촬영 중인데 무슨 메모를. 그거에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우선 이번에 검사 진단한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 검사에서 우경이가 ADHD는 해당이 되는 걸로 나와. 근데 지금 무슨 검사를 했는데? 무슨 검사라? 네,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신의 그 준엄한 단죄를 하듯이 우리 아이가 ADHD 환자 맞죠? 세 번째 검사인데 제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애가 어떤지를 직접 보기보다는 검사 결과 가져오세요. 그것만 보고 그냥 ADHD로 문제가 있는 걸로 할게요 하는 학교 선생님이나 이지연이나 똑같이 지금 반응한다는 거 알려주죠. 검사에서도 보이고 우경이가 특징적으로 보이는가? 일단 지루한 거 정말 못 참아요. 네, 그건 검사 안 해도 이미 보고 알아요. 그리고 본인이 우경이를 진짜 지루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또 이야기 안 하네요. 실제 검사 중에서 보였던 특성, 우경 1차 신청 심리검사 상황. 검사실에서 이제 이거 지루한 걸 못 찾대. 피곤하다. 이거 언제 끝나지? 쌤, 이거 이제 시작했는데? 우경, 이제 진짜 그만할래요. 그만할래? 거부? 야. 아이가 너무 지겹고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 갈게요. 하늘색 가르라고 우경아. 지금 완전히 쌤하고 우경이하고 지금 이거를 바보 뭐 하는 놀이라고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네, 갈게요. 알았어. 네가 간다면 어쩔 수 없지. 지금 검사실 있다라는 이 장면을 보세요. 이 마스크 쓴 검사를 한다고 이 7살짜리 애를 앞에 놓고 이 이상한 그림 보여주면서 애가 어떻게 반응하는 걸 그걸 검사라고 생각하는 이 검사실에 있는 선생조차도 얼마나 아이의 마음을 읽는 게 뭔지를 모르는 깝깝한 사람은 알겠죠. 그래 놓고 이 또 의사 선생님 노규식 씨 주의 산만이라고도 하고 디스트랙션이라도 하는데요. 디스트랙션이 아니고요. 디스트랙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 가고 있다가 생각이 딱 하나 나면 그냥 확 움직여요. 밖에서 조그만 자극이 있어. 그 아이들은 그게 반응하거든요. 아이들이 예민하고 또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주의가 몹시 산만함. 그래서 ADHD라고 이름 붙여놓고 ADHD 아동 특성,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기 어려움,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흐려지는 집중력, 1년에 자기 생각을 구축하는 데 한계를 보임. 그런데 어린 시절에 7살 애가 1년에 자기 생각을 구축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구축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엄마한테 말대꾸라고 해가지고 얻어맞는 것밖에 없는데 한계를 보이는 게 당연하지. 그렇지만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서 1년에 자기 생각을 구축하면 WPI도 만들어내고 이 한국인의 심리 책도 쓰고 다 하는 게 이 ADHD 아동이 어른이 돼서 보일 수 있는 삶에 있어 놀라운 결과물인데 그거를 마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전문가 맞아? 그래 놓고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 가면 이 뱀은 또 어떤 면이 좋은 면이 있어. 이거 뭐야? 뱀이 좋은 면이 있다니. 뱀은 내가 가지고 놀 건지 지금 장난감 뱀을 앞에 두고 좋은 면이 있다니.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선생님은 본인이 지금 아이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걸까요? 지가 알고 있는 어디 털에 끼워 맞춰가지고 본인이 많은 걸 아는 전문가 행세를 하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아마 아이는 속으로 생각할 때 이 선생님은 지가 뱀탕을 좋아하니까 뱀의 좋은 면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참 이 똑똑한 척 하려고 하는 멍청한 이 엄마인 이지연 평소에도 말하면 기가 다쳤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이 우경이 입장에서는 너무나 깝깝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다고 에이 듣기 싫어 이러는 게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거든. 왜? 황모 어린이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 또 이 뱀은 착한데 왜 공격받아? 이거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뱀이 착하다니. 아마 우경이는 속으로 선생님 이 뱀이 착하다라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공격을 받아? 뭐가 공격을 받아요? 선생님이 지금 이 장난감을 푸시하니까 공격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뭐래? 이걸로 나머지 꼬셔봐야지. 우경이가 왜 여기서 꼬셔봐야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 이지연이나 우경이는 틀림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뱀이 놓으면 꼬신다라는 것은 교회 가서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데 전혀 이 노규식님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도 몰라요. 그래서 저랑 여기서 막 놀이를 할 때도 이야기를 만들어 가다가 다른 게 번쩍 떠오르면 그냥 그리고 이야기가 확 바뀌어 나가요. 자기 생각을 계속 이런 실타래를 쭉 끼워서 가져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어려움이 생기는 것에 사고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집중력이 거기에 계속 붙어있게 못해주니까 생각이 이리저리 가는 것. 이러다 보니 2차적으로 깊이 있는 사고력을 발달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야, 이거를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거는 저는 이 사람이 사고력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주의 집중력, 어텐션이라는 것도 뭔지 모르고 이 참 인간의 마음, 심리학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attention이든 thinking이든 또는 attentional process든 thinking process든 그거는 주의 다음에 일어나는 멘탈 프로세스가 사고 능력, thinking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건 가장 심리학에서 배우는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사고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집중력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는 지가 뭘 아는 척은 해야 되는데 들어본 용어나 단어를 그냥 앞뒤 관계없이 갖다 대는데 거기에 또 이지연 또 지가 들은 건 있다고 뇌의 시냅스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오 마이 갓.
모든 신경의 시냅스예요. 뇌의 시냅스가 아니라. 그리고 신경의 다발, 뭉치, 뭐 10억 개의, 100억 개의 신경 이 다발이 있는 게 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시냅스가 아니고 신경의 시냅스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신경의 시냅스는 신경이 연결되는 지점을 시냅스로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듣긴 들었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한마디를 하니까 이거 완전히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되게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맞아요. 맞기는 뭐가 맞아. 진짜 시냅스라는 단어조차도 제대로 뜻도 모르는 이런 황당한,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이거는 전 국민 이 바보 대잔치도 아니고.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태어날 때 주의력을 담당하는 신경회로의 시냅스에 신경이 좀 이상이 생긴 거야. 예, 신경회로의 시냅스. 이제 이거는 조금 비슷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네. 주의력을 담당하는 신경회로의 시냅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신경은 시냅스로 연결이 돼 있고, 이거는 마치 전선이 연결돼 있다라고 그냥 우리가 비유를 하고 실제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시냅스의 연결은 전기 화학적 기능으로 또는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거기에 주의력 담당, 사고력 담당 이렇게 담당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본인이 들어봤다가 유전인가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유전이라고만은 보기 어려운데요. 갖고 태어난 건 맞아. 이런 XX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네. 이분은 진짜 이 프로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무식함을 있는 그대로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유전이면 갖고 태어나는 거지. 생물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걸 우리는 유전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갖고 태어나는 건 맞아요? 네, 참. 아까 전에 저거 엄청 보고 싶다고요. 저 이거 엄청 보고 싶다고요. 잘했어요. 엄청 지금 열심히 봐요. 학교에서 이제 그가 뭐 ADHD가 네. 약을 먹였으니 ADHD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보고 국가가 지금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검사를 해서 점수가 한쪽으로 좀 많이 나왔다 하면 위험군, 고위험군 또는 관심 대상 이렇게 돌려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어서 지금 통제 관리하겠다는 게 이 나라의 교육 정책이거든요. 방법 따로 딱히 다른 방법이 다른 방법이 많죠. 네, 라이브 상담 이후 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그 이후에 지금 방학이 끝나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네. 조금 안정이 되셨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자기가 피해받는 것만을 생각했는 것 같다. 약간 좀 너그럽다 해야 되나? 그렇게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달 지났을 때 선생님 한번 말씀드려보니까 아직 여전히 돌아다니긴 하는데 옛날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상담받을 때가 방학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그러면서부터는 한 2시간씩만 하고 왔거든요. 한 10시 반 이렇게 해서 오고 그거를 한 달 정도 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금은 4시간 하고 점심 먹고 한 12시 반 되면 집에 오거든요. 아, 그러면은 처음 막 계약했을 때쯤에는 하루에 2시간만 학교에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4시간. 4시간. 네네네. 그 지내는 모습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은 되게 자기 표현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할 거는 자꾸 이야기를 하면 조금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근데 이제 학교 안에서는 제가 그래도 한 번씩 보면 다니는 모습이 한 번씩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수업 중에 이제 좀 지루하거나 이러면 수업 중에 뒷문이 있는데 이렇게 서 있던지 그런 걸 하긴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한날은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검사를 다 해봤으면 좋겠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야가 뭐 이제 걔네들처럼 뭐 지체장애는 아닌데, 네. 근데 이제 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서 이러는데 특수반으로 보내라는 거더라고요. 네. 특수반에서 안 하고 그냥 일반 반에서도 공부를 하는데 특수 판정을 받으면 선생님이 도와준다면서 이러더라고요. 아직도 얘를 약간 특수반 약간 이상한 아이로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조치를 해서 특수반 같은 데로 보내서 하면 얘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방치한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선생님도 공부 때문에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공부 때문에 그러셔서 이제 좀 많이 좀 억지로라도 조금 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글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금 좀 그래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이나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조금 앉아 있는 것도 집에서도 앉아 있는 것도 조금 늘고 시간도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막 5분 있다가 일어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10분, 15분이나 요 정도로 이제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뭐 하지 말라 뭐 이건 안 된다 해도 막 계속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딱 지켜주거든요. 집에 와서 뭘 하고 다 해야지 이제 한다 이러면 옛날에는 막 그거를 안 하고 계속 도망 다니면서 막 자기 혼자 막 계속 그걸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요거 어디 뭐 책을 한 권 읽고 하자 이러면 책 읽기 전에는 책이 읽기 싫으면 책을 안 읽는데 그 대신에 핸드폰도 안 해요. 다른 거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뛰어다니거나 뭐 공놀이를 하거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정 핸드폰이 하고 싶으면 이제 공부를 좀 한다든지 그런 부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다음에 핸드폰을 갖고도 놀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뭐 학교에서는 어때요? 학교에서는 지금 제가 보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이제 한번 어머님이 안 네, 가시는군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글 같은 걸 이렇게 적어 온 걸 보면 1학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하시더라고요. 글을 보니까 이제 학생다워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1학년 학생다워져가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의 규칙 같은 거를 어느 정도는 뭐 옛날에는 정말로 말을 해도 아예 말도 안 통한다는 정도였으면 지금은 말을 뭐 여러 번을 하면 듣는다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선생님 뭐 글표에 대해서는 그랬어요. 점점 학생다워져 가고 있다면서 이제 지시에 좀 따른다는 거죠. 뭐 학교와 집을 이제는 좀 구분하는 것 같아요. 네, 구분은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한다 말은 하지만 가서도 안 하는 부분은 있어요. 뭐를 그렇게 하기 싫어해요? 양말 신는 거요, 양말. 양말 신는 거. 선생님이 계속 그 양말 때문에 지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제 추워지니까. 그래가지고 그 양말만 좀 신자. 그러면 선생님이 너한테 뭐 인상 쓰는 일도 없을 거고, 지적을 하지 않을 거다. 네. 이제 그러니까 좀 양말 좀 신자고 가면 아침에 이제 신겨서 가면 차에서 벗어서 들어갈 때는 그냥 또 들어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양말은 지금도 또 왔을 때 양말 좀 신자 뭐 그 양말 신었어 뭐 이러면은 신을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또 가면 또 그다음에 또 안 신고 가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양말 신든지 말든지 그냥 냅둬 주시면 안 되나?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볼 때마다 양말 안 신어서 너무 자기가 추워 보인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나 추워 보여 죽겠는데 양말 좀 신었으면 좋겠다면서 뭐 이러거든요. 선생님 반응은 선생님 반응은 이제 뭐 조금 옛날보다는 약간 많이 안 돌아다닌다는 거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보다 많이 안 돌아다닌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다워졌다 좀 이렇게 네. 그럼 근데 학급에서는 문제될 게 크게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자꾸 선생님께서 매일 지적하는 건 양말.
일단 매일 양말 신는 거 그거를 매일 지적하시고 네. 이제 다른 거는 별로 이제 지적은 안 하시는데 이제 학습에 대해서 조금 전에는 학습을 아예 신경을 안 쓰셨다 하면 이제 학습을 조금 신경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음. 받아쓰기도 하고 뭐 옛날에는 아예 공부 자체도 이제 안 되니까 안 시켰는데 지금은 받아쓰기나 뭐 이런 거를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조금 수업을 자꾸 참여시키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네. 네, 선생님도 좀 바뀌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고 선생님이 마음을 먹었을 때 딱 맞춰서 같이 해주면 선생님도 되게 재미가 있을 텐데 이제 그게 박자가 안 맞아서 또 느리게 하거나 이러면 이제 선생님도 이제 또 좀 실망을 하셔서 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얘가 학습적인 부분도 선생님이 이제 하는 대로 좀 따라주면 선생님도 좀 재미있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한글을 약간 억지로라도 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한글 실력도 많이 향상됐다고 하고, 그러면 정말 1학년 학생다운 모습인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모르겠어요. 요번 말까지 한번 지나가 봐야지는 알겠는데, 네. 차츰 좋아지는 거는 보이는데, 이렇게 막 확,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계약하신 이후로는 이제 어머님이 학교에 안 따라가신 거세요? 네, 안 가요. 그럼 혼자서 좀 분수히 학교 생활하고 기특하네요. 네. 근데 이제 공부방을 제가 이제 일찍 오니까 이제 네. 또 조금 할 것도 없고, 저랑 하려니까 막 자꾸 싸우게 되고 이래서 네.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보내는 거를 지금 한 30째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에서 그 선생님이 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왔을 때도 이제 집에서처럼 똑같이 처음에 오면 겉옷을 막 집어서 땅바닥에 이제 던지고, 집에서도 맨날 들어오자마자 이제 옷을 막 벗어 던지고, 이제 집에서 입는 옷으로 입고 막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그냥 막 놓는데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뭐 이제 그렇게 걸어놔라 뭐 이런 거를 한 2번, 3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듣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은 성향이 이제 조금 달라요. 제가 좀 잘 아시는 분이라서도 그런데 이제 큰 소리를 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근조근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늘 하고 얘를 또 이제 좀 달래가면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옷을 그렇게 벗었던 것도 한 2, 3일 되니까 옷을 걸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안 할 때마다 그렇게 잘 안 될 때는 또 다시 한 번씩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갈 때도 집에서는 맨날 화장실을 갈 때 옷을 다 벗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근데 그 행동을 이제 거기서도 하나 봐요. 공부방에 갔을 때도.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시간대에 걔 혼자만 있는데 조금 뒤에 갔을 때 이제 한 명이 이제 와 있거나 이러면 그거는 또 알아서 자기가 문을 닫던지 옷을 가지고 들어가던지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 스스로.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는 자기가 옷을 벗고 화장실을 간대요. 선생님이랑 둘이 있을 때는. 근데 누구 다른 학생이 있으면 자기가 안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볼일을 보고 옷을 입고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집이랑은 다르다는 거는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옷 걸고 뭐 해야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요번에 이제 상담을 하고 오면서 이거를 1학기 때 맨 처음에 입학했을 때 이 방법을 썼으면 선생님도 좋고 우리도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집중을 못 하니까 한 달간은 하루에 2시간만 하고 오고, 네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4교시만 하고 오고, 저는 처음부터 거기가 아침부터 가서 오후 4시에 데리고 왔었거든요. 방과 후까지 다 해서. 근데 그거를 당연히 원래도 해야 된다는, 그건 학생이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항상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도 2시간만 얘를 그래도 이렇게 하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2시간만 하고 오니까 얘도 좀 스트레스가 덜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점점 늘려가는 게, 그러니까
그 약을 먹이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도 변화하고. 네. 음.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집으로 오는 방문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는 옛날에는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질 않았는데 지금은 서로 대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런 걸 조금 느끼거든요. 옛날에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뭐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자기가 책 같은 것도 보다가 선생님이랑 책을 보면은 궁금한 것도 가지고 나오고 뭐 이제 환경 운동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정글북 책 들고 나와서 읽어달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이제 수업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이야기가 된다 하시더라고요. 되게 전반적으로 많이 되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은 그래서 요대로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을 뭐 2시간 했다가 4시간으로 늘리고 이거는 네. 교육청에서나 이렇게 그런 거를 딱 알고 했었으면 해주면 되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엄마들한테. 약간 아이들 네. 그런 방법으로 좀 지내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예. 그 방법.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고 나와서 좀 더 자유로워지니까 선생님도 스트레스를 일단 덜 받고요. 네. 계속 있으면 점점 더 막 부딪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거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갔을 때만이라도 그 짧은 시간만 좀 하고 와. 막 이렇게 저도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계속 해줄 수 있으니까. 여기는 학교랑 집이 네. 다르다 이렇게. 네. 그것만 좀 참자. 뭐 이제 요것만 지나면 뭐 2시간만 하면 오잖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또 수업 시간에는 움직이지 마. 뭐 다니는 수업 시간에 다니는 건 아니야. 뭐 이러면 그래도 그 2시간은 참아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WPI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맞춤 WPI 연수를 준비했습니다. 학생 지도에 WPI가 활용된다고요? 그럼 너무 좋겠다. 학생 지도에만 WPI가 사용됩니까? 아니요. 선생님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게 우선입니다. 교사만 되면, 임용고시만 붙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아셨던 선생님들, 학생 지도, 동료 교사와의 관계, 관리자분들과의 관계, 학교 업무까지 첩첩산중의 어려움을 겪으셨죠? 내가 이 길 정말 가야 하나? 이게 내 길인가? 고민이 많으시죠? 이번 연수에서는 학생들의 마음뿐 아니라 선생님들의 고민과 마음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먼저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학생들의 마음을 읽는다면 교사로서의 성공이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각 학생들의 WPI 성향에 맞는 생활지도, 학습지도, 진로지도 방안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학년 어떤 학생을 만나도 다 소화할 수 있는 학급 운영 방안을 손에 쥐고 가실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성, 학생 마음 읽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음 읽기 교사 연수를 수료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 초급 과정 워크숍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도 해드립니다. 마음 읽기 교사 연수 워크숍은 2022년 1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루 4시간씩 이루어집니다. 3월에 각 반의 WPI 무료 검사와 팔로우업 코칭까지 덤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 읽기 교사 연수는 마음 읽기를 통해 되찾은 교실의 저자 선생님들과 함께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입니다.